정부가 공매도에 한시적 금지 조치를 내린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앞으로 한 달 뒤에 공매도가 재개될 텐데요. 다만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공매도 제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조영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계속 공론화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들도 지금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매우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이제 세력이 이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공매도를 악용해 이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 업계는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 해지 전략을 활용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롱숏 전략 등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꺼리게 됐다, 이런 설명인데요. 또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MSCI 지수 평가에서 한국 시장이 강등당해 이 MSCI 지수를 추동하는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 공매도 관련 토론회에 나온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공매도는 불공정 게임의 대명사입니다. 이를테면 축구 경기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양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게임 결과는 늘 외국인과 기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공매도는 과거 노예 착취를 연상케 하며 개인 투자자 손실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글로벌에서 상장되는 ETF라든가 펀드라든가 연기금에서 MSCI나 퓨처 지수를 벤치마크해서 운용하는 모든 자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그 자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기존에 이제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공매도 재개 여부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학계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서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공매도의 부작용에 집중하는 측에서는 이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공매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또 증시가 급변할 때 공매도로 인해 주가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또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순기능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이 가격 거품을 견제할 수 있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불공정 거래가 공매도 외에 일반 주식 매매에서도 발생하는 만큼 이를 공매도 제도 자체의 문제로 치부하는 건 좀 과한 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그 유럽의 6개 국가들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놨었고, 물론 5월에 이제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때 당시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조치가 끝나고 나서 해제가 되고 나서 재개된 이후의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이제 코로나로 증시가 급락할 당시에 우리나라 외에도 아시아와 유럽 내 다수의 국가에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이 중 유럽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6개 국가는 증시 회복과 함께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제 대만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철회한 상황이고, 지금 남아있는 국가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개국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하는 측에서는 이제 국내 증시의 경쟁력과 신뢰를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금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이제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한편 이제 시장 참여자의 비중이나 시가총액 규모 등이 이제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외 시장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 달 뒤에 과연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지금 정부와 금융당국의 스탠스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공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이제 실증적인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제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 이런 쪽에 이렇기는 좀 어렵다,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최근 증시를 떠받들고 있는 동학개미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바로 금지 조치를 하진 않을 것으로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이제 증시에 몰렸던 개인의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사한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는 어제 나온 업계와 학계, 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는 것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재개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금지를 연장하는 이런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비판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제도를 손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투자자, 학계, 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분명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남들은 이거 가지고 돈을 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매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유사한 의견이 어제 다수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당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현재 공매도 제도를 이제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이 1% 미만인 데 비해 이제 미국이나 유럽권 또 심지어 일본의 경우에도 전체 공매도의 25%가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렇게 좀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너무 참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고요. 또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나 이제 무차입 공매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조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